내란 옹호 세력들의 단일화 시도가 물 건너갔습니다. 명분 없는 꼼수였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단일화는 실패했지만 저들의 낡고 잘못된 정치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사람을 키우지 않고 대선 때만 되면 외부 사람을 데려와서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한계 정당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만만한 제3후보를 흔들어 주저앉히고 공짜 편학 얻어가려는 구걸 정치 집단입니다. 자기 비전이 없고 사람도 없는 정당, 이것이 보수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실체이고 그 한계치를 넘어 폭발한 것이 바로 윤석열 참사입니다. 윤석열 참사는 구걸 정치, 한계 정당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아직도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려는 저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기회주의와 저급한 패거리 문화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나 신념은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정당과 후보에게 어떻게 표를 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정농단과 무속 그리고 내란으로 얼룩진 윤석열 참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에 단호히 심판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궁여대책으로 발표한 이낙연 전 총리와의 공동정부 협약식은 스스로 폐색이 짙어졌음을 보여주는 하책입니다. 이재명 독재를 막으려고 힘을 합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불법계엄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중단시켜 장기 집권을 획책한 내란 세력과의 연대야말로 명백한 반민주 독재 연대가 아닙니까? 단언컨대 이낙연 총리와의 연대는 안 하려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많은 국민께서 투표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전투표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는 이제 제도로서 확고하게 국민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직 3표가 부족합니다. 어제 해군 초계기 사고로 숨진 승무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 당국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도 힘써 주십시오.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어제 사전투표 첫째 날 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함과 의지가 모여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선 학생과 청년,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한 직장인, 생계를 잠시 접어두고 투표장으로 나선 자영업자들까지 주권자 국민이 투표소마다 장사진을 이뤘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저녁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 사전투표율은 36.9%로 당시 기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해 주십시오. 사전투표 참여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이루어 주십시오. 투표는 총칼보다 강합니다. 투표하면 국민이 이깁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아직 3표가 부족합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투표용지를 수령한 채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소한 실수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는 더욱 철저하고 빈틈없이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반토막 난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같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작년 8월만 해도 2%로 내다봤던 성장률이 1년도 안 돼서 0%대로 폭삭 주저앉은 것입니다. 0%대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만일 정도로 최악의 수치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이어진 실정과 12.3 내란 사태가 초래한 민생 파탄, 경제 폭망의 처참한 결과입니다. 무너진 민생과 망가진 경제를 살리는 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을 선택해 주신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민생과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을 다시 세계가 우러러보는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을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의 유용한 도구로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이재명과 함께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어제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곳은 이승만 정권에 맞서 최초의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은 들불처럼 번져서 마침내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65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윤석열의 쿠데타가 또다시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선거 무려 5천억에 가까운 세금을 들이면서 뭐 때문에 왜 치르게 됐는지 모든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8년 전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성찰하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검찰 쿠데타 세력의 숙주가 되고 끝내 내란을 잉태하도록 했고 내란을 일으켜서 국헌을 문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반성커녕 내전 상태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겠다라는 심보도 보입니다. 심지어 미국 극우 세력을 끌어들여 미국 극우 단체 정체모를 국제선거감시단 이름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미리 부정선거 딱지를 붙여 내전을 준비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미국 내 극우 세력으로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의 개인적 모임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입국하자마자 극우 세력 전한길과 인터뷰를 하면서 미리 부정선거를 예단하는 듯이 오염된 인식을 국내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배후에는 윤건희 내란 세력과 친분이 아주 가까운 애니첸 부동산 하와이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죠. 한미 극우 연대의 대목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도 짐작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내란 세력, 윤석열 세력은 반헌법 세력이고 반민주주의적이다 라고 하고 파면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하에 질서 있게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부정선거의 딱지를 붙이려는 이 국내외 극우 세력에 대해서 선관위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방해 세력이 누구인지 배후에서 누가 공작하는지 즉시 고발 조치하고 수사 촉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한말 부패 족벌 붕당 정치에 항거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외세 열강을 끌어들여서 폭정에 항거하는 백성을 단합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내란 세력을 국민이 응징하고 심판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헌법에 따라 회복하는 대한민국의 선거입니다. 어느 누구도 배후에서 공작한다면 이 공작에 익숙한 주진우 국회의원이 베네수엘라를 언급했는데요. 이들 국제선거감시단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베네수엘라처럼 걱정이 된다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누가 공작하고 사주하는지 엄정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군 정보기관과 국정원 소속 전현직 사이버 요원들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의혹, 즉 사이버 내란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군과 정보기관은 심리전, 인지전, 하이브리드전 이름 아래에 진행 중인 사이버 내란 작전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합니다. 지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를 중심으로 한 무력 내란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사이버사, 방첩사, 국정원을 중심으로 사이버 내란도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이 된 바 있습니다. 무력 내란은 초기에 진압되었다 할 수 있지만 사이버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라 추정이 됩니다.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김땡땡 차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군 사이버사 7774 정보사 등 군 정보기관과 국정원 중심으로 사이버 내란이 오래전부터 준비돼 왔었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한번 볼까요? 기사가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소 용지 대거 반출, 투표지 들고 밥 먹으러 가기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사를 읽어봐도 그렇고 선관위가 보도한 바에 의해도 이 기사 제목처럼 용지 묶음이 대량으로 반출된 것처럼 과장된 착각할 수 있는 제목을 달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투표를 하려고 하는 줄이 길기 때문에 용지를 미리 받아든 분들이 도중에 이탈을 했다, 밥 먹으러 갔다, 잠시 그 현장을 이탈했다 하는 선거관리 부실 정도인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게끔 투표 용지가 묶음이 대량 반출된 것처럼 과장을 해서 이 선거관리 부실을 선거에 대한 일부의 부실, 부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조사, 팩트체크가 있으면 될 일인데 이것을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몰고 가려고 하는 조짐이 댓글상에 즉각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일 4시 40분에 한 5천 개의 공감, 좋아요를 누른 순공감을 누른 댓글이 이런 겁니다. 크크크크 이래도 음모론이냐? 윤석열이 옳았네. 마치 내란의 이 주요 이유가 부정선거였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윤석열이 지금 와서 증명이 된 듯한 댓글을 달았고 이 댓글은 오후 4시 40분에 5,245개의 순공감을 얻었는데 자고 나니까 아침 9시에 오전 9시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18,711개 똑같은 크크크 이래도 음모론이냐 윤석열이 옳았네 이것이 순공감이 대폭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실과 전혀 다른 과장된 댓글과 왜곡하는 댓글 이것은 바로 인지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지전에 지금도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 뒤에서 조작하고 지령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즉시 고발을 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선거 관리가 엄정하게 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